건강한 하루, 행복한 인생. 시니어 건강 채널 100년 습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잠깐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 들어서 혈압약 먹어도 아침마다 숫자가 높게 나오시는 분, 혈당이 예전보다 더 잘 안 떨어지시는 분, 겨울만 되면 유독 몸이 무겁고 손발이 차갑게 느껴지시는 분, 만약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이 영상은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음식 중에서도 겨울철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망가뜨리는 습관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과 그것을 단 3가지 식재료로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수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상담하면서 약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겨울철 혈압, 혈당 문제의 진짜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3가지 식재료는 모두 우리 주방에 있는 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겨울 건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를 함께 가지고 계신 분들, 겨울만 되면 수치 관리가 더 힘드신 분들께는 오늘 내용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겨울 혈관을 따뜻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검증된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핸드폰 소리는 잠시 꺼두시고 메모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 겨울만 되면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들쑥날쑥해질까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여름엔 괜찮았던 수치가 날씨가 추워지니까 갑자기 올라가는 거 말이죠. 이건 단순히 날씨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혈관이 자동으로 수축됩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혈압이 올라갑니다. 좁은 길에 차가 많이 다니면 막히듯이 좁아진 혈관에 피가 지나가려면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슐린 민감성입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에 대한 반응이 둔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여름보다 겨울에 혈당이 더 높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겨울에는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밖에 나가기 싫고 집에만 있게 되죠. 움직임이 줄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이것이 다시 혈압과 혈당에 악영향을 줍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약도 잘 먹고 식단 조절도 하는데 왜 겨울만 되면 수치가 안 좋아질까요? 바로 이 때문입니다. 혈관이 차갑게 굳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겨울 건강의 핵심은 혈관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으로 혈관을 따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잠깐만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오늘부터 겨울 혈관 관리 시작합니다 라고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께도 큰 용기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메모 준비되셨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겨울철 혈압 혈당 관리의 핵심 식재료는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생강입니다. 두 번째, 대파입니다. 세 번째, 미역입니다. 에이, 그게 뭐 특별한 거예요?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 우리 집 부엌에 있는 흔한 재료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겁니다. 비싼 건강식품 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 집에 있는 재료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3가지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입니다. 각각 먹으면 효과가 절반입니다. 하지만 이 3가지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납니다. 왜 하필 이 3가지일까요? 각각의 역할이 완벽하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생강은 혈관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 굳어있던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혈당도 급격하게 오르지 않게 됩니다. 대파는 몸의 온도를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모든 게 좋아집니다. 혈액 흐름도 좋아지고 신진대사도 활발해집니다. 특히 파뿌리 쪽의 알리신 성분은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천연 성분입니다. 미역은 혈압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칼륨이 풍부해서 우리 몸속의 나트륨을 밖으로 배출시켜줍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게 염분인데 미역이 그걸 자연스럽게 빼주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생강은 혈관을 열고 대파는 몸의 온도를 올리고 미역은 혈압을 낮춥니다. 이 3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겨울철 혈압 혈당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3가지가 함께 작용해야 진짜 효과가 나타납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이 조합을 추천드린 분들 중에 2주 만에 수치가 안정되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드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식재료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생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강은 겨울철 혈관에 문을 열어주는 식재료입니다. 생강 안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혈액이 빨리 돌면 혈관이 막힐 일이 없고 혈압도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특히 중요한 건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밥을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생강을 함께 드시면 그 상승 속도가 훨씬 느려집니다. 당뇨 환자분들께는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생강은 맵습니다. 그냥 생으로 드시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찐 생강입니다. 생강을 쪄서 드시면 매운맛은 줄고 효능은 그대로입니다. 두 번째, 대파입니다. 대파는 겨울철 가장 강력한 자연 발열 식품입니다. 대파를 드시면 몸이 따뜻해지는 걸 바로 느끼실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몸이 따뜻해야 혈액 흐름이 좋아지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팥뿌리 쪽, 그러니까 하얀 부분 말입니다. 여기에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알리신이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굳어있던 혈관이 유연해지는 거죠. 또 하나 좋은 점은 대파는 염증을 줄여줍니다.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혈압이 오르고 혈당도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파가 그 염증을 자연스럽게 잡아줍니다. 세 번째, 미역입니다. 미역은 겨울 혈압 관리의 핵심입니다. 미역에는 칼륨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속의 나트륨을 밖으로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게 짜게 먹는 거잖아요. 미역을 드시면 그 염분을 자연스럽게 배출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미역에는 후코이단이라는 점액질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혈관벽을 보호해줍니다. 혈관벽이 튼튼해지면 혈압도 안정되고 혈관이 찢어지는 사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각각의 역할입니다. 생강은 혈관을 열고 대파는 몸의 온도를 올리고 미역은 혈압을 낮춥니다. 이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조합해서 드시면 되는지 실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전 조합법입니다. 생강, 대파, 미역을 각각 따로따로 드시면 효과가 절반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를 한 끼에 담아서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납니다. 제가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추천하는 방법이 바로 겨울 3대 순환국입니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만들기는 정말 쉽습니다. 누구나 5분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준비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물 700ml, 그러니까 종이컵으로 3컵 반 정도입니다. 미역 한 줌, 마른 미역 기준으로 한 줌이면 됩니다. 대파 흰 부분 한 대, 뿌리 쪽 하얀 부분만 쓰시면 됩니다. 찐 생강 페이스트 한 티스푼 또는 생강편 2에서 3조각입니다. 소금은 아주 조금만 간을 맞추는 정도로만 넣으시면 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물 700ml를 냄비에 넣고 끓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마른 미역을 넣습니다. 미역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2에서 3분 정도 끓입니다. 그 다음 대파 흰 부분을 송송 썰어서 넣습니다. 대파가 익을 때까지 1분에서 2분 더 끓입니다. 마지막으로 찐 생강 페이스트 한 티스푼을 넣고 소금으로 간을 맞춥니다.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걸 언제 드시면 좋을까요? 아침에 드시면 혈압 상승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혈압이 확 오르는 분들 많으시죠? 이 국을 드시고 나면 혈압이 부드럽게 올라갑니다.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는 겁니다. 저녁에 드시면 혈당 안정과 몸 위온도 유지해 줬습니다. 밤에 몸 위온도가 떨어지면 혈당도 불안정해집니다. 이 국을 드시면 몸이 따뜻하게 유지되고 밤새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효과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생강이 혈관을 열어주고 대파가 몸 위온도를 올려주고 미역이 혈압을 낮춰줍니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작용하면서 혈압과 혈당이 동시에 안정되는 구조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야 오래 갑니다. 건강관리는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평생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쉽고 간단해야 합니다. 이 국은 정말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요리를 못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식재료를 하루 일과에 어떻게 적용하시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가 알려드린 겨울 3대 순환국 한 그릇을 드십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국물이 들어가면 혈관이 부드럽게 깨어납니다. 혈압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주고 식전 혈당도 안정시켜줍니다. 이 국을 드시고 나서 30분 정도 지나면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국만 드셔도 충분히 든든합니다. 미역에 식이섬유가 많아서 포만감도 좋습니다.
점심 때는 어떻게 하시냐고요? 점심은 평소 드시던 대로 드시면 됩니다. 특별히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식사 직후에 생강차 반 컵을 드시는 겁니다. 왜 식후에 생강차를 드시냐면 식후 혈당 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밥을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잖아요. 생강차를 드시면 그 상승 속도가 훨씬 느려집니다. 생강을 끓인 물에 꿀을 살짝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저녁은 어떻게 하시냐고요? 저녁에는 대파를 넣은 가벼운 볶음 요리나 국을 드시면 좋습니다. 대파는 몸의 온도를 올려주기 때문에 저녁에 드시면 밤새 몸이 따뜻하게 유지됩니다. 몸의 온도가 유지되면 숙면에도 도움이 되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녁에는 매운 음식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운 음식은 혈압을 일시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에도 부담이 됩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저녁에 매운 음식 드시지 마세요. 취침 전에는 따뜻한 물 한 컵을 드십니다. 찬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입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면 혈관이 이완되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침, 미역 플러스 생강 플러스 대파, 순환국 한 그릇 점심, 평소 식사 플러스 식후, 생강차 반 컵 저녁, 대파 넣은 가벼운 요리 플러스 매운 음식 피하기 취침 전, 따뜻한 물 한 컵, 이 네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겨울철 혈압 혈당 수치가 한결 부드러워질 겁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이 루틴을 추천드린 분들 중에 이 주만의 변화를 느꼈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이야기만 했는데 이제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혈압약이나 항근고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근고제와 함께 드시면 출혈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생강을 드시려면 하루 4g 이하로 제한하셔야 합니다. 4g이 얼마냐면 생강 한 조각 정도입니다.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위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생강은 매운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가 약하신 분들이 생으로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생강은 반드시 쪄서 드시라는 겁니다. 생강을 쪄면 매운맛은 줄고 효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약 생강을 드시고 속이 불편하시면 바로 중단하시고 의사 선생님께 상담받으세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열이 많은 체질이신 분들입니다. 얼굴이 자주 빨개지시는 분,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 손발이 항상 뜨거우신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열체질입니다. 생강과 대파는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열체질인 분들이 너무 자주 드시면 오히려 열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열체질이신 분들은 이 조합을 주 3회 이하로 드시는 게 적당합니다. 매일 드시지 마시고 일주일에 3번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네 번째, 미역 섭취량입니다. 미역은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혈압이 과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저혈압이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 미역에는 요오드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께 상담받으시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것도 내 몸에 맞게 드셔야 합니다. 이게 건강 관리의 기본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내 몸 상태를 먼저 살피시고 내게 맞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소량부터 드시면서 몸의 반응을 살피세요.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바로 중단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린 내용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겨울철 혈압, 혈당을 동시에 잡는 3가지 식재료, 생강, 대파, 미역. 이 3가지를 겨울 3대 순환국으로 만들어서 아침에 한 그릇 드시면 됩니다. 점심에는 식후 생강차 반 컵, 저녁에는 대파 넣은 가벼운 요리, 취침 전에는 따뜻한 물 한 컵. 이 4가지만 지키시면 여러분의 겨울이 훨씬 더 편안해질 겁니다. 제가 수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몸은 작은 변화에 가장 큰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대단한 걸 하실 필요 없습니다. 생강 한 티스푼, 대파 한 줄기, 미역 한 줌. 이 작은 조합이 여러분의 혈관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건강 관리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작은 습관을 쌓아가는 겁니다. 오늘부터 하루 한 번 내 혈관 챙긴다. 이 마음만 가지셔도 충분합니다. 100점을 맞으려고 하지 마세요. 60점만 해도 됩니다. 꾸준함이 완벽함을 이깁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에 혈압, 혈당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적어주세요. 저도 오늘부터 겨울 혈관 관리 시작합니다.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께도 큰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돈을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을 잃으면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겨울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 꼭 남겨주세요.